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포갑이 그 수위를 점점 더해가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오기를 염원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여전히 한기총 대표 회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한기총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80년 광주의 모습이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양곤과 일부 지역에서는 계엄령까지 선포됐고 매일같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 권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입니다. 양곤에만 최소 6곳에 계엄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일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이 상주하는 산업지구인 홀리앙타야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밤 주유소와 공장 등의 화재가 발생하고 은행도 불탔습니다. 이 역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위세를 알리려는 군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시신은 훼손이 매우 심각했으며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변형됐으며 피부는 검붉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입속에는 화학물질을 마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혀는 녹아 없어졌습니다. 수치 측근 인사들의 돌아온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았던 15세 소녀도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딸의 죽음을 한국 언론에 알려달라며 현지 언론을 통해 평화나무에 보내왔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군부의 만행은 지난해 1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소수부족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소수민족의 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미얀마 소수민족을 도와온 킴 미니스트리 박세우 목사와 카렌족 출신 서해포 목사의 설명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소수부족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화염방사기하고 소총, 그다음에 장총 등으로 마을을 밀어서 한 6천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어요. 그분들을 정글 쪽으로 몰아낸 거죠. 네.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게 거의 발단이 됐어요. 사실은 이 시위에. 그러고 난 뒤에 2월 1일 쿠데타가 이렇게 났잖아요. 박 목사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소수민족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시위대의 방패막을 자처하며 비폭력 시위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렌의 방위군은 KNU라고 해요. 카친의 방위군은 KIA라고 해요. 원래 미얀마 사람들이 알고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이분들이 소수부족 방위부대였구나. 미얀마 군부가 테러리스트구나 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미얀마에서 오히려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군이 나서면 실제로 전쟁이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박 목사와 서해포 목사는 카이로스를 통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는 미얀마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채널도 소개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카이로스 제2의 광주 미얀마 편은 21일 밤 9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현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에 군부는 폭력 진압과 총기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과의 연대를 선언한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18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시민들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처럼 시민들의 평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무차별 발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1년 전 광주의 참상을 기억하며 진보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출범식이 지난 18일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열렸습니다. 명동 성당과 함께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중의 하나였던 기독교회관에서 출범식이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폭력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미얀마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 시민에 의한, 미얀마 시민을 위한 미얀마 시민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미얀마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 소속 유학생 가웅은 극심한 탄압 가운데서도 군부 독재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나이 차이도 없고 소수민족으로 구성하는 미얀마는 지금 민족 차이도 없고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 구분도 없이 통일하게 여러 활동으로 군부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단낮 가림 없이 24시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군부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끝까지 독재자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 모든 단체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전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어진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목요 기도회에서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미얀마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 기도회도 18일을 시작으로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탄 발사도 서슴지 않는 미얀마 군부에 의한 사망자 수는 현재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불법 구금되는 등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교회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광훈 씨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전 씨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퇴했었죠. 전 씨는 지난해 8월 외부 불순분자들의 테러 때문에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황당한 발언을 남기고 사퇴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한기총 대표회장직 복귀를 위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오는 25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씨를 상대로 제기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 씨가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전 씨는 같은 해 8월 한기총 대표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총 대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표회장이 되어서 정관에 따라 애국운동과 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의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이처럼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거머쥔 후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전 씨는 이미 한기총 공금 횡령 의혹이 있는 인사를 자신의 대리로 앉힌 후 정치 행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전 씨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반정부 시위 조직을 만들어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헌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변승우 씨를 마음대로 이단 해제해주고 한기총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 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직에 이름을 걸고 집회 때마다 헌금을 받았지만 정작 한기총 직원 봉급과 임대료가 밀려 내부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뉴스엔조이, 교회와 신앙, CBS를 이단 옹호 언론이나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씨가 2019년 5월에 한 발언에서도 그에게 한기총 대표회장직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납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한기총 대표회장 복귀를 꿈꾸는 이유, 전 씨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평화나무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확인 연락을 같은 소리 하지 드렸어요. 마라. 전화 끊어. 어떤 질문이든 받고 충분히 소명하겠다던 발언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저한테 다 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한기총 원로들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인 길자연, 이용규, 지덕 목사는 1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단 사랑제일교회 이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강훈 씨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기총 내부에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 두세 명, 세네 명이 모여서 하는 거를 한기총 입장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증경 회장단의 입장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될 겁니다. 한편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재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